제20기 GS 칼텍스 100% 기전 본선 16강전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16강전 단 2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8강 진출자 중 10위권 내의 기사는 단 한 명의 기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박영훈 선수만이 8강에 진출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세돌 선수가 대구를 하죠. 이세돌 선수가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랭킹이 높은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6강전 7번째 경기입니다. 이태현 5단 대 이세돌 9단의 대결. 네, 아주 대조적인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기풍도 그렇고요. 이세돌 9단을 생방송 기전에서 직접 보는 것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세돌 구단이 지난해에는 이 10번기의 전력을 다했다고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 네. 올해는 좀 세계대회에서도 활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10번기의 전력을 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꽤 수확이 많았던 한 해였거든요. 네, 뭐 메이저 세계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진 못했지만 국내 기전에서 KBS, 맥심, 레츠런 파크배 그리고 세계대회는 TV와도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요. 네. 사실 조용히 실속 있는 한 해를 보낸 이세돌 구단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상금 랭킹도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 한국 바둑계의 탑 3가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 그런 게 참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특히나 이세돌 구단의 앞으로의 행보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현재 랭킹으로는 후배 기사 박정환, 김지석에게 추월을 당했지만 그래도 뭔가 큰 승부에서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네. 또 이 매력적인 기풍 아닙니까? 앞으로 이세돌 구단이 이 10번기 우승을 발판으로 세계대회와 국내 대회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참 중요한 2015년입니다. 사실 뭐 박정환 구단이 오늘 우승을 하고 난 이후의 인터뷰에서도 이 국내 기사 중에 가장 껄끄러운 기사를 이세돌 구단을 꼽았거든요. 네, 실제로 박정환 구단이 지난해 이세돌 구단에게 KBS 바둑왕전과 맥심 커피배에서 패했죠. 결승에서 패했습니다. 진정한 1인자라고 하기에는 전대 1인자인 이세돌 구단을 아직 번기 승부로 완벽하게 뛰어넘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 바둑계에는 현재 이 탑 랭커들이 사실상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세돌 구단 항상 이 연초에는 이 짧은 헤어스타일이 또 깔끔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요. 네. 하지만 어느새 장발이 되어 있죠. 네. 연말에는 장발인 것 같아요. 자, 이세돌 구단의 흑번으로 초반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진행 몇 수 더 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형태에 대해서 이세돌 구단이 평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과연 그대로 형태가 진행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네, 뭐 이바둑은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결승 1국에서도 나온 모양 아닌가요? 네, 뭐 김지석 구단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백이 치받는다면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입니다. 네. 최근에 김지석 구단이 흑번으로 뭐 세계대회에서 구리 구단과 대구를 할 때도 이렇게 두었었고 국수전, 이 도전자 결정전에서도 박정환 구단과 이렇게 두었고 얼마 전에 네. LG배 결승도 이 진행이었습니다. 자, 결승전에서는 이 아래로 2선으로 빠지는 수였는데 지금 이세돌 구단은 꽉 이었네요. 지금 결승전은 이 진행이죠? 아, 그랬나요? 네, 결승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밀고 나서 아래를 젖히고 그다음에 젖혔군요. 네, 네. 그러고 여기를 붙이고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진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세돌 구단이 이 진행을 시키는 것이 아주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세돌 구단이 이 형태에 대해서 백이 둘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세돌 구단의 흑번이죠.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새 생각이 바뀌었나요? 네. 네, 똑같이 진행이 되네요. 정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거의 정석화되어 있고 많은 기사들이 이 형태에 대해서 흑번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LG배 결승전 1국에서 박정환 구단이 100으로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네. 그리고 이 형태에 대해서 이세돌 구단이 순환우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순환우기대로라면은 100도 해볼 만해 보이긴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했던 순환우기 백돌 이 세 군데, 이곳,
이곳, 이곳, 그리고 흑돌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체크한 부분을 빼면요. 당연히 100이 좋죠. 흑이 애초에 미니 중국식에서 한 칸 벌리고 중앙으로 날일자를 간 형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100이 이 악수가 과연 그 전에 흑의 이상한 행마 이상이냐 이하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세돌 구단은 100이 둘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흑으로 이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때 좀 실험적인 그런 작전을 많이 들고 나오는 기사가 또 이세돌 구단이고 지금 이 형태를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세돌 구단에게 한 차례 속은 기억이 또 떠오르는데요. 어떤 기억이 있나요? 예전에 같이 연구를 할 때 네. 제가 뭔가 재미있는 수를 발견했다고 생각해서 이세돌 구단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같이 연구를 하다가 좀 별로 아니냐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네. 이세돌 구단이 그 수를 실전 시합에서 바로 다음에 사용했어요. 사용을 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의 신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좀 억울하셨겠어요. 그때 배신감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이세돌 구단은 특히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뭐 작은 비세라던가 아니면 좀 남들이 두지 않는 행마 이런 걸 과감하게 두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이 하변 쪽에서의 접전은 원래는 100이 둘만하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뭐 흑으로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진행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돌 구단도 이번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에서 예선을 거치면서 본선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포석의 기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좁아 보이지만 이 한 칸 뛰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요. 넓은 곳으로 향한다면 뭐 이쪽 부분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침입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진행이 예상이 되네요.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이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이세돌 구단의 친형이자 현재 바둑리그 감독이죠. 이상훈 팔단이 이 자리가 보기보다 큰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형의 말을 듣고 여기를 갈지. 물론 그때의 연구 상황과 지금의 국면은 이 좌변 쪽의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그 조금 다른 것이 다음 선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좌변 쪽이 형태가 모두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 자리를 가지 않겠지만 네. 지금도 가네요. 네. 형의 말을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자리가 이 두 가지 이유로서 큰 자리입니다. 하나는 100이 이쪽에 우상기에 2의 이 자리를 붙이는 수가 있었죠. 여기 붙이는 것을 한 칸 위죠. 여기를 네. 붙이는 수를 없앴습니다. 이곳에 흑돌이 없다면 흑은 뒤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 100이 여기 눈목자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 칸이 띄어져 있다 보니까 붙일 때 흑이 버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흑돌이 여기까지 있어서 아무런 뒷맛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한 칸 띈 자리가 보기보다 큰 자리이고 또 하나는 실전에서 흔히 사용되는 맥점인데요. 흑은 백돌에 대한 이 치중수를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노려갈 수가 있군요. 언뜻 보면 괜히 보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이곳을 붙이는 멋진 맥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백이 차단을 하면 흑이 역으로 끊어가서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 백도 이 정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정말 많이 당하네요. 네, 이건 백이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물론 당장 흑이 치중을 간다면 백도 이렇게 치받고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네. 흑이 받아주면 이쪽을 받을 시간이 생기니까 흑도 반발을 하게 되고 백이 하나 이어두고 이쪽을 젖혀서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자세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추후에 주변의 흑의 배석이 강하다면 이 치중수는 매우 통렬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24강전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온 이태현 5단. 네, 그 바둑에서도 이태원 5단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태원 5단은 초반보다는 중반, 중반보다는 종반에 특기가 있는 기사입니다. 바둑판에 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끈기와 집중력을 발휘하는 기사이고요. 상대를 부여잡고 끌어내리는 힘이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뤄한 것은 이 이세돌 구단의 파괴력 넘치는 공격력을 조금은 의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당장 집으로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이곳 한 칸이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큰 자리보다는 이쪽을 밀어서 두텁게 이곳의 백도를 지켰다는 것은 이 바둑 역시도 이태원 5단은 좀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세돌 구단도 그냥 받아주네요. 네. 사실 제가 흑이라면 저는 이제 손 빼는 것부터 뭔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확실히 이세돌 구단의 흑번은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매우 두텁습니다. 100번일 때에는 조금 날렵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흑번은 항상 두텁고 이 대세점을 차지하면서 느리게 두는 바둑을 구사합니다. 이 과거의 이세돌 구단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조금은 맞지 않는 기분 같기도 합니다만 또 그러면서 성적이 괜찮아요. 16강전 7번째 경기에서는 이태현 5단과 이세돌 9단이 만났습니다. 자, 우선 두 선수가 상대 전적이 3판이 있는데요. 네, 이태원 5단이 1승 2패, 이세돌 9단이 한 판 더 이기고 있는데요. 네. 이세돌 9단이 한 판 졌을 때 흔히 말하는 만방으로 졌습니다. 바둑리그에서 백수가 조금 지났을 때 대마가 다 잡히면서 패했고요. 그 바둑은 제 머릿속에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뭐 랭킹 차이는 제법 납니다만 이태현 선수가 지난달에도 올랐었는데 이번 달에도 올랐어요. 이태원 선수가 최근에 아주 상승세입니다. 11월부터 해서 8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네. 8연승의 상대들은 나연 선수가 2차례 있고 신진서, 안국현, 박승화 이런 자신보다 높은 랭커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올해 벌써 9계단 끌어올리면서 3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중앙을 한 번 더 교환을 해둔 뒤에 좌변을 붙여갑니다. 이세돌 구단은 정말 판단이 빠르네요. 오늘따라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좀 그때그때 이 성향이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수읽기도 빠르고 속기의 능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만 가끔 보면 한 10수 두고 초읽기에 몰릴 때도 있고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조금 달리하는데 오늘은 아주 빠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선택인 날이 아무래도 컨디션이 더 좋은 날이라도 봐도 될까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승부욕이 조금 떨어지는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본인에게 물어봐야 알겠죠. 지금 백은 기본이 되는 형태는 여기를 단수 치고 네. 여기를 젖혀가는 진행이에요. 이태현 선수의 머릿속에도 아마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겁니다. 흙이 한 칸을 띄면 그때 여기를 늘어서 반발을 하는 진행이 되죠. 이렇게만 된다면 부분적으로는 백의 성공입니다. 방금 형태라면 흙이 중복인 형태 같기도 하거든요. 네, 약간 흙이 당했다는 형태인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흙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수를 선택할 수 있지 만약 축이 불리하다면 이 부분에서 바둑이 끝나게 됩니다. 백이 여기를 치받았을 때 이 축이 안 된다면 흙의 대물이에요. 네. 당장은 축이었죠. 하변 쪽에 백의 돌이 와 있는 것 같은데도 축에 딱 걸리는군요. 네.
여기서 백이 이쪽을 그냥 밀기에는 흙이 당장 밀었을 때 싸움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때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싸움은 좀 앞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여덟, 아홉. 네, 역시 그 젖히는 수가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서 이세돌 구단의 선택의 기로인데요. 상변 쪽을 중시한다면 한 칸을 띄어서 뭔가 좌변에선 당하더라도 중앙을 중시하는 이런 진행을 시킬 테고, 좌변 쪽에 실리를 중시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여기를 잡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때는 백이 이곳을 잇는다면 한 칸 띄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잡아서 상변에서 모양을 깎는 진행으로 흘러가겠죠. 이세돌 구단이 어느 곳을 중시하는지 이 다음 한 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0번 기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는 세계대회로 눈을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세돌 구단. 사실 최근 2년간의 이세돌 구단의 이 세계대회 성적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진의 시작은 GS 칼텍스배 2년 전에 결승에서 김지석 구단에게 패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보통 결승에 올라갔을 때는 이세돌 구단이 우승컵을 쥐어잡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큰 승부에서 더욱 강한 이세돌 구단인데 이 GS 칼텍스배 결승에서 김지석 구단에게 패하고 또 그러면서 뭔가 삐걱대기 시작했는데 그 이 악연을 과연 인연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번 GS 칼텍스배가 참 중요합니다. 또 GS 칼텍스배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 바둑 인생에서 두 차례밖에 당하지 않았던 2연승 후 3연패라는 어떻게 보면 굴욕을 당했던 기전이기도 하고요. 네, 이세돌 구단의 선택은 좌변 한 점을 그냥 잡는 수였네요. 네, 일단은 실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상변의 백의 모양은 넓어지지만 언제든 뭐 깨러 들어갈 자신이 있다, 뭐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태현 선수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감각적으로 먼저 일감을 말씀드리면 이런 곳을 한번 붙이고 만약 흙이 받아준다면 그때 이 정도로 넓혀서 모양을 키워간다거나 조금 강하게 둔다면 이런 곳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상대가 이세돌 구단이라서 조금 떨리는 진행이긴 합니다. 30초. 이렇게 실리를 내어주고 나서 한방 승부로 갔을 때 그 모양이 깨지게 된다면 직부적으로 바로 바둑이 끝이 나거든요. 여덟. 역시, 중앙이 아니라 네, 귀인데요. 실리적인 수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태현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승자를 8강에서 목진석 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 예전에 비해서 착각은 많아졌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대세를 보는 눈이나 그 전체적인 이 국면 운영 능력 이런 면은 오히려 많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제 한 번 더 귀를 정리를 하는 진행을 시킬 테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일감대로 진행을 시킨다면 네. 뭐이 정도의 진행이 되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이 저의 예상도입니다. 상변을 더 들어가는 것은 별로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백이 세력을 쌓는다고 해도 흙이 잡히지만 않으면 여기도 머리를 내밀고 있고 우측의 흙돌도 탄탄하니까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흙이 둔 수는 어깨 짚는 것과
깊숙이 침입하는 거에 딱 중간 정도 느낌이네요. 네. 중간이기 때문에 백의 다음 한 수도 어디를 둬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행마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자리가 떠오르긴 합니다. 흙이 두었을 때 이제 형태의 급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백이 뭔가 강렬하게 덮어 씌우는 수가 잘 떠오르진 않기 때문에 다섯, 이 정도 가면 보통이에요.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냥 모양을 잡습니까? 오늘 이태원 선수는 뭐 상대의 돌을 공격한다거나 강렬하게 둔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네요. 네. 확실히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전략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네. 두텁고 단단하게 두어가면서 챙길 수 있는 실리는 다 챙겨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바둑은 포석은 흙이 좀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좌변에서 백이 약간 실리적 손실을 보면서 이 세력을 쌓았는데 뭔가 이 백의 작전이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런 곳을 밀어갔던 것도 저 같으면 아마 교환을 안 했을 겁니다. 오히려 흙이 두고 싶은 자리 쪽으로 계속 밀어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석은 흙이 성공으로 보입니다. 우변에 백이 중앙을 밀어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침입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침입은 남아있죠. 하지만 현재 포커스는 상변이기 때문에 흙도 당장 그곳을 노리진 않을 테고요. 일단 상변 한 점을 어떻게 타개하는가, 그곳이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이세돌 구단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턱을 괴고 상변을 바라보는 이세돌 구단. 네, 어깨 짚는 수 이외에 저는 행마가 잘 안 보이는데 네, 역시 어깨를 짚어가네요. 거기 두죠. 그 자리 말고는 다른 곳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행마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탈출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돌에 기대서 상대의 응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마의 리듬을 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이수가 그런 뜻이고요. 받지 않으면 다음 막는 것이 통렬하니까 백도 어떤 식으로든 응수를 하겠죠. 이렇게 밀어가면 흙은 뭐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30초. 계속 기대면서 행마를 하는 것이 좋은 행마법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래로 밀어가는데요. 네, 이거는 호구로 꽉 막고 싶어요. 지금 형태로만 봤을 때는 호구 모양이 참 좋아 보이지만 백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나 한다면 상당히 무거운 돌이 될 것도 같거든요. 지금 이곳을 흙이 막았을 때에는 네. 자신도 모양이 조금 안 좋지만 우측의 백돌이 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백의 행마가 사실 그렇게 탁월한 행마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네. 식으로 두는 것도 이 밭전자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쪽의 형태는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오면 하나, 둘, 시중 가서 안에서 백이 못 살아 있습니다. 네. 다섯, 그런 백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곱, 지금은 일단 여덟, 이곳을 틀어 막고 아홉. 싶고요. 이 유명한 바둑 격언 중에 하나가 곶마는 동행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이제 단곶마로 본인만 쫓기게 되면 괴로우니까 상대의 돌도 약하게 만들어서 같이 도망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호구 친 수가 딱 그런 격언에 들어맞는 수네요. 격언의 뜻을 이해하는 건 쉽지만 바둑에서 실전에서 운영을 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 해설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 맞는 격언을 찾아서 이제 바둑팬 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프로 기사들이 실전 대국을 할 때 뭐 위기십결을 달달 외우면서 둔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지금은 흙이 아래로 내려서거나 입구자로 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를 허용하게 된다면 흙이 중앙에서 아무리 잘 탈출을 한다고 해도 실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구 친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쪽은 당연히 차단을 해야죠. 단지 이수가 나은지 이수가 나은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고초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라면 네, 이 선을 입구자로 두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흰머리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뭐 가만 보면 이 바둑 기사들을 봤을 때 이 머리 두통은 기본 옵션으로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술 읽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두통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좀 너무 팔자 좋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신가 봐요. 네, 이세돌 구단도 입구자를 택했네요. 네. 지금 저렇게 두는 이유가 물론 나중에 흙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는 의미도 있고요. 셋, 그리고 나중에 이쪽 좌측의 맛을 노릴 때도 조금은 상관이 있습니다. 여덟, 아홉. 한 칸이 있는데도 수가 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이 자리가 있으니까 선수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사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살았군요. 네, 지금 살았습니다. 입구자가 귀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씌워갑니다. 강렬한 수가 나왔어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습니다. 네. 이태원단. 자, 빠르게 진행되던 초반이 상변에서부터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20기 GS 칼텍스 배 프로기전 본선 16강전 이태현 5단 대 이세돌 9단의 대결입니다. 제20기 GS 칼텍스 배 프로기전 본선 16강전 7번째 경기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를 꺾고 올라온 이태현 선수 대 랭킹 시드로 16강에 이미 올라와 있었던 이세돌 9단의 대결인데요. 상변이 재밌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포석을 흙이 좀 실리가 많아 보이고 흙의 우세로 보고 있는데 이태원 5단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변 쪽에 있는 흙돌을 강력하게 공격하지 못하면 집 부족이라고 보고 평소의 기풍보다는 훨씬 세게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수 수순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를 덮어 씌우니까 흙이 이쪽을 붙였고요. 젖히니까 되젖혔습니다. 흙은 항상 여기 미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을 단수 치는 것이 크게 두렵지는 않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백도 뻗어두었네요. 네. 지금 상변 쪽의 흙돌은 잡힐 돌은 전혀 아니고요. 단지 백도 흙의 이 사활을 추궁하면서 공격을 통해 어느 정도 얻는 것이 있어야 집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의 목적은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물망을 다 째고 나왔기 때문에 공격당할 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 상변 쪽도 흙이 한 집을 낼 여지가 있고 중앙의 백한 점도 거의 잡혀 있다고 봐야 하는 돌이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선수입니다. 네. 단을 가르면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지금 이 흙돌은 잘 잡힐 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지금 단순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행마의 리듬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리할 때 늦추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또 유리해도 그대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은 대표적인 후자죠. 네. 사실 이 상변 쪽의 형태도 백이 조금 약점이 있어서 흙이 여기를 가르고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그렇게 백의 형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흙돌이 여기 오는 순간 이쪽 끊는 수도 생기고 네. 그리고 중앙 쪽도 단점이 많아서 30초 하나. 일단 흙은 거기는 갈라보고 싶어요. 네, 네. 역시 갑니다. 방금처럼 진행됐을 때 흙 한 점을 장문으로 잡는 수가 없는 건가요? 장문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장문이라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백이 씌워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씌워도 여기 끊는 단점 때문에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의 응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의 최선은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아래쪽에 벽에 기대서 뭔가 이 두 점을 잡을 수 없나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이 진행이라면 흙이 당장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밀어가더라도 밀어가는 힘이 달라졌죠. 네. 여기 끊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쉽게 타개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태현 5단이 손짓으로 봐서는 여기를 붙이려다가 손이 다시 들어간 걸로 보였거든요. 아, 그랬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붙여가네요. 역시 붙여갑니다. 원래는 집으로 손해죠. 흙이 차단을 했을 때 집으로 명백한 손해인데 지금 이쪽 흙이 차단을 한다면 네. 여기를 끊는 것이 백이 항상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 교환을 하진 않습니다. 다 선수이니까 이런 곳을 붙이고 받을 때 끊으면 받고, 뭔가 한번 왔을 때 단수가 선수가 되고 중앙의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지금은 당장의 집보다는 이쪽 부근에 두터움, 수익기, 사활 이런 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30초. 그럼 지금 붙였던 백의 한 수가 타이밍이 좋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손해는 아니죠. 그런데 또 바둑이라는 것이 묘해서 그러다가도 손해가 되는 게 또 바둑입니다. 지금 단수 친 건 타이밍 좋습니다. 언제든지 선수인 자리 아닌가요? 이쪽 부근의 백의 형태가 전부 정리가 되고 나서 단수를 치면 흙은 이 한 점을 가볍게 보죠. 그런데 지금은 딱 요석일 때 단수를 쳤기 때문에 흙도 고민이 됩니다. 이세돌 구단의 기질상 이어줄 스타일은 아닌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잊지 않는다면 패를 할까요? 일곱, 여덟, 아홉. 아, 아예 중앙을 손을 가네요. 네. 빼는군요. 그냥 한 점을 포기를 했고요. 방금 전에 그 자리를 한 점을 살린다면 그 교환 자체로 흙의 근거가 사라졌으니까 흙은 왠지 내키지 않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이 중앙을 왔다 가는데 네. 아까 백이 상변에서 한 칸으로 뒀을 때 흙의 입구자나 차단은 절대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끊는 수가 다시 또 생겼어요. 이쪽 부근이요. 네. 이제 백이 넘어가는 수가 생겼는데 차이가 있다면 아까는 한 수로 넘어갔죠. 그런데 네. 지금은 끊어봤자 두 수로 넘어간 겁니다. 그 전에 흙이 여기를 둬서 이미 한 수를 득봤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더 이곳의 가치가 작아져 있죠. 그래서 흙도 받지를 않고 중앙을 밀어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아까는 이런 곳에 빵따냄 되어 있는 백의 돌이 없다 보니까 이곳의 백의 형태를 흙이 좀 노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치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첫 친수는 정말 의외인데요. 이건 당연히 끊어가지 않겠습니까? 무리일 수가 있다는 건가요? 기본 행마법에는 맞진 않습니다. 두 점 머리를 두들겼을 뿐인데요. 그런데 이 두 점 머리의 강도가 다음에 끊는 것도 없고요. 활용도 없고. 네. 그런데 여기를 젖혔다는 것은 우선 저의 일감으로는 약간 백이 무리한 싸움입니다. 역시 이세돌 구단도 끊어갔습니다. 여기서 뭐 백은 모양을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잡아야 하지만 네.
흑이 계속 늘면서 뭔가 약점을 추궁하고 또 반대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 백의 행마가 좀 바빠 보여요. 그리고 흑은 항상 이쪽으로 두면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요. 7, 8, 9. 아까 상중앙 진행에 있어서 확정가는 흑이 앞서기 때문에 백은 공격을 통해 이득을 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득을 보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서 집으로는 좀 득을 봤죠. 아까 집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네. 백의 단수도 없었고 이 따내져 있는 돌도 없었습니다. 집만 보면 여기서 5집 이상은 백의 집으로 득을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만큼 중앙 쪽이 얇아졌고 중앙에서의 주도권은 흑이 좀 쥐고 있습니다. 30초. 바둑은 여전히 흑의 페이스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전투는 백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곳을 젖혀서 싸움을 걸어갔을 때에는 뭔가 이쪽을 강렬하게 틀어막는다든지 흑을 괴롭힌다든지 이제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흑이 이렇게 두니까 여기 단수 쳐서 나오는 뒷맛, 이쪽을 나와 끊는 노림, 30초. 밀어도 하나, 젖히면 둘, 다음에 계속 나와 끊는 수가 신경이 쓰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봉쇄가 되면 나중에 이 수가 또 한 번 통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의 이 흐름은 이태현 선수가 좀 꼬였습니다. 네,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태현 선수가 흐름이 꼬인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 이태현 선수가 이 바둑이 꼬여야 더 잘 두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 잘 둬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의 이 흐름은 그래도 이태현 선수의 원래 페이스라고 하기에는 평소보다 좀 더 꼬인 느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세돌 구단이 이런 식으로 상대가 엷을 때 끝장을 잘 내는 선수 아닙니까? 지금은 백이 좀 위기 상황으로 분명 보입니다. 네, 이세돌 선수도 지금 시점에서 초읽기를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 바둑의 관전 포인트는 아홉, 과연 이세돌 마지막 구단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불리해진 상황에서 정말 잘 두기로 유명한 이태현 5단을 상대로 이 바둑을 골인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이태현 선수가 정말 그 끈덕진 끈기로 역전을 시키느냐, 이쪽이 관전 포인트네요. 지금 뭐 이세돌 구단이 봐도 흐름이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초읽기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용한 이 초읽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승부를 내겠다는 초읽기 사용으로 보이고요. 네. 확실한 결정타를 마지막 생각을 30초.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한눈에 결정타가 될 만한 자리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단수를 쳤네요. 우선 흑의 고민부터 한번 생각을 쫓아가 보면요. 이쪽을 단수 쳐서 백이 후수로 여기를 받았으니까 단수 쳐서 뭔가 이 한 점을 공격하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되었을 때 흑은 양쪽 약점이 생겨요. 하나는 이쪽으로 백이 차단하는 뒷맛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여기를 끊어가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세돌 구단이 지금 생각을 한 것은 이쪽 부근의 약점을 뭐 이런 곳이나 아니면 이쪽의 그 뒷맛을 통해서 어떻게 선수로 방비가 가능한지 셋, 그런 쪽을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다섯.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은 흑이 여기만 호구 쳐도 사실 충분합니다. 네, 호구를 치네요. 이렇게 될 거였다면 이세돌 구단도 단수를 하나 쳐놓고선 초읽기 하나를 벌어도 됐을 텐데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작전을 세울 때 흑이 아래쪽을 치고 뭐 모양을 만들어 갈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어쨌든 지금의 흐름도 분명 흑의 페이스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오늘 계속해서 뭔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대로 이세돌 구단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네.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제 셀프 디스를 하면요. 제가 이세돌 구단에게 공식 시합에서 하도 많이 두들겨 맞아서 상대의 승부호흡, 이세돌 구단의 승부호흡을 좀 많이 아는 편입니다. 네. 지금 두어가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강하게 외치기보다는 수비적인 형태로 보여졌거든요. 마지막 30초. 하나, 이세돌 구단이요? 네. 네, 이세돌 구단이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돌만 정비를 하면 앞으로 백의 약점을 찔러갈 곳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진행을 시켰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태현 5단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죠. 여기를 밀고 네. 끈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한 칸을 떴다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었거든요. 이수로 여기요. 네. 여기를 띄었다면 아마 이 찌르는 곳 그리고 이 건너 붙이는 곳 때문에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봤을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미는 것이 선수가 돼서 반드시 급소라고 볼 수는 없는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진행은 여기를 늘리면 여기를 늘어서 끊는 단점을 보고요. 흙이 지키면 그때 이쪽을 민다든지 하면서 다시 이곳 씌우는 것과 이쪽 단수를 엿보는 이런 생각을 이태원 5단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태현 선수의 반격이 나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여기서 그 석점 부근의 중앙 자리, 지금은 받아줬는데요. 꼭 받아야만 하는 자리였나요? 일단 이곳을 끊었을 때 네. 이 두 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두고 단수 쳐서 따내면 틀어막는 진행까지 되는데 집으로만 봐도 지금 이 자리가 10집 이상에다가 앞서서 흙이 노리고 있었던 이런 치중 가는 뒷맛도 전부 사라지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세돌 구단이 중앙에서 백에 강렬한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반대쪽 밀어가는 한 수예요. 아홉. 네, 뭐 여기까지는 백의 권리인데 과연 백이 여기를 두어 갔을 때 이세돌 구단이 어떤 생각으로 이 진행을 시켰을지. 크게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흙이 그냥 여기서 이쪽을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 호구 치고 이렇게 나오거나 하나 호구 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두어서 어쨌든 잡히지 않는 순간 흙은 안에서는 뭐 이쪽 연결도 있고 안에서 사활을 집을 낼 수도 있고 이 부분만 잡으면 여전히 집은 흙이 많습니다. 이태원 5단 이 불리한 순간에는 어떤 강렬한 수가 나올지 참 기대를 만들게 하는 선수인데 네. 지금 상황이 썩 좋진 않습니다. 이태원 선수의 바둑을 잘 모르시는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께 이 선수의 기풍을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24강전 때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 모 프로 기사가 이태원 선수의 바둑을 축구로 비유하면 먼저 한 2골 정도는 먹어야 힘을 내는 기풍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도 되나요? 당장은 안 되죠. 당장은 안 되는데 네. 이제 하나 덮어 씌운 것 자체가 득이라고 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흙이 양쪽을 찔러 나가면 백이 잘 안 됩니다. 틀어 막으면 또 한 번 여기를 나가서 끊었을 때 이때 백이 대책이 없죠. 네.
뭐 젖혔을 때 입구자를 맞는 것보다는 하나 교환이 더 낫다고 본 거군요. 네, 지금 이태현 선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둔 것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백의 형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이런 곳을 두 번 연타하면서 두들겨 막았을 때에는 뭔가 백이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백이 오히려 약점만 남았고 그리고 이곳이 두텀이라고 해도 뭐 집이 나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세돌 구단이 대국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지금 몇 가지 습관 중에 두 가지가 몇 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의 손을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더 예쁜데요. 네. 이 손이 이쁜 기사로는 이세돌 구단과 또 강동윤 구단이 대표적이죠. 네.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할 때 검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수읽기 혹은 개가를 하는 모습이 하나의 습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엄지와 검지 사이를 이 문대는 습관이 있고 네. 또 손을 동그랗게 말아서 입에 갖다 대는 이 흔히 이세돌 구단의 습관 3종 세트가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승부 호흡뿐만이 아니라 습관까지 연구를 하셨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세돌 구단을 쫓아다니는 뭐 변태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뭐 단수 치는 데까지는 절대수로 보여졌고요. 네. 흙이 흙이, 있는 것도 네. 당연합니다. 그 다음이 어려워요. 지금 백의 고민은 뭔가 집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잘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백이 얻은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 집을 한번 세워볼까요? 지금 이쪽에 단점도 있고 아래쪽에 한 이 정도까지는 다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 14, 20, 30, 40, 여기가 45집, 55, 58, 60. 지금의 형태는 여기도 흙의 권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 67집 정도 흙이 납니다. 네. 백은 지금 머리에 가려져 있는데요. 이곳을 흙이 있고 백이 막는다고 본다면 이곳이 18집이고요.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집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30집 정도는 나야 개가가 맞춰지죠. 그런데 전부 다 집이 난다고 해도 12, 14, 한 25집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전부 집이 난다고 하기에는 뒷맛도 나빠요. 흙이 여기를 치받아서 안에서 두 집을 내고자 하는 뒷맛과 또는 3, 3을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 활용을 할 수도 있는 형태이고요. 지금은 확실히 흙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그걸 의식한 이태원 5단이 지금 여기를 두고 막아갔어요. 아주 강렬한 수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씌우는 수가 사실 약점이 생겨서 강한 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수는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이진 않고요. 네. 그냥 여기서 늘어서 뭔가 선수로 이쪽의 약점을 정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쪽을 보는 거겠죠. 네. 흙이 여기를 끊었는데 백이 지금도 강하게 싸우기에는 그건 약점이 많아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초점이 하중앙이 아니라 상중앙이군요. 네. 단수를 치는데요. 아직은 모르고요. 여기서 한 수는 더 봐야 합니다. 여기서 아직도 밀어갈 수는 있거든요. 네. 후반에 강한 이태원 5단. 확실히 초반에는 상대에게 좀 끌려다니는 형국이었다면 중반 이후에는 형세는 좋지 않지만 뭔가 이 수를 내는 데 있어서는 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상변을 바라보는 눈이 참 무섭습니다.
네. 네, 역시 타협이죠.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까지 살리고 두기에는 백이 너무 얇아서 무리입니다. 당장 단수를 치고 그냥 끊어도 뒤쪽은 확실히 떨어지죠. 네, 백이 잘 안 되는 형태였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이태현 5단이 고대하던 선수는 쥐였는데 과연 어느 쪽을 향할지. 네, 백이 정말 두고 싶은 자리가 많은데 우선 뭐 이런 곳도 굉장히 크고요. 또이 자리도 두고 싶고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뭐 이쪽 북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개를 단수 쳤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있겠다는 뜻이고 네. 엷어 보이지만 이런 버팀이 가능할까요? 지금 아래쪽에서는 확실히 집으로 득을 봤죠. 제가 애초에 잡혔다고 보았던 이 세 점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가를 했을 때와 한 6, 7집은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이 중앙 쪽에서 단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이 따내면서 네. 이제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흑이 오히려 반대로 이쪽 끊는 수를 노린다던가 했을 때 과연 이쪽을 견딜 수가 있을지 그걸 좀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실리로는 득을 보고 있지만 중앙의 약점은 점점 더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보통은 백이 있고 흑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네. 만약 백의 극한의 버티기가 나온다면 이 미는 수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30초. 하나, 둘, 맛보기를 셋, 보겠다는 건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밀어갑니다. 극한의 버티기 나왔어요. 네. 이태현 선수의 장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모양으로는 참 엷어 보이긴 한데 네. 그래도 형세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강렬한 버팀수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이 상당히 얇은데 과연 그 수로 다 버텨낼 수 있을까요? 상대는 바로 이세돌 구단입니다. 제20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16강전. 과연 7번째 8강 진출자는 누가 될까요?